본격적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 공무원 노조 김해시 지부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무원 노동조합은 법, 사법, 행정부 공무원들이 다들 속해 있는 무려 15만 조합원을 가진 전국 단일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저희는 2002년도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추방의 기치를 들고 우리 공무원들의 군익신장에 애쓰면서 곧 20년을 바라보는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명절 떡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었고 뭐 상부기관에 대한 가부기관의 인사차 들리는 각종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특히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한때 관료주의라든지 결제를 맡으러 갔다가 결제 서류가 날아다닌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저희가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한 2년 돼 가는데 지금 여러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 공무원들은 좀 업무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또 어려움 없는지요?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보건소 공무원들입니다. 네네. 원래 법정 근무 시간을 넘어서서 1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뭐 방역 일선에 서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무더운 방역복을 입고 지금은 조금 추워져서 괜찮지만은 여름에는 이제 진땀을 흘리면서 코로나 방역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보건소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공무원들 또한 코로나 지원 업무를 합니다. 대표적인 지원 업무가 격리자 관리 업무입니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격리자 분들 가운데서는 저도 격리. 그러셨습니까? 예. 어떻게 격리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격리자 가운데서는 초반에 좀 도망가시는 분, 깝깝함을 못 이겨서 조금 격리 공간을 좀 이탈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깝깝하니 만화책을 넣어달라든지 이런 이제 각종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 분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을 관리하느라 통역을 통해서 다시 2차 관리를 하느라 진땀을 빼는 공무원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 다른 부서는 좀 어때요? 같이 인력이 뭐 그쪽으로 좀 도와주는 형태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가요? 일부 인력이 보건소를 지원하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재난 관리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직은 우리 보건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거기 뛰어들어서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리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주 지원 업무였습니다. 제 담당했던 분은 문화예술 담당하고 그래 처음에는 문화예술로 하는 분이 격리 담당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여러 분야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개성을 갖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셨는데 업무가 뭐였어요? 제가 첫 번째 했던 업무는 수도 요금을 매기고 부과하는 또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는 면사무소에 가서 산업 담당을 하면서 농지를 관리하고 그리고 특별 작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업무를 했었고 제 세 번째 업무가 우리 시산하단체인 재단을 만들고 관리하는 업무를 보고 나중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관련한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럼 여러 개 부서로 옮겨 다니네요? 네네. 아니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직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업무를 보게 되고 소위 기술직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자기 그 전문 기술 분야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선의 행정복지센터의 그 창구에서 등본 발급해주시는 그 공무원분들도 나중에 등본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옮겨가겠네요. 옮겨가실 수도 있겠네요. 등본을 떼주는 공무원들의 상향수는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등본만 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제가 거론했던 그런 여러 업무를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무를 한다. 대단하신가? 예. 아니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그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행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공무원들 고충이 상당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좀 어떻습니까? 좀 사실 이제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보는 경우가 적고요. 사실 시군구의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법령상 안 되게 되겠다든지 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민원인들 중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듣기 싫거나 아니면 복잡한 절차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화를 내는 분들도 있고 뭐 화내는 정도야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욕설, 소위 폭언을 하시거나 폭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흥시청 안에서도 민원인한테 목이 쫄리는 그런 이제 사건도 작년, 재작년에 있었고요. 경남 관내에서도 뭐 뺨을 맞는다든지 좀 더 이제 심한 쌍욕을 듣는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칼을 들고 인근 양산에서 칼을 들고 오는 민원인들이 있을 정도로 이게 공무원이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왔죠. 아, 그래요? 그리고 나오는 거? 예.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한 여성이 퇴근 시간이 넘은 행정복지센터 문을 두드립니다. 공무원이 문을 열어주자 뒤따라온 10대 여성이 먼저 사무실로 들어온 여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 욕설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론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월대로 업무를 하시니까 뭐 때렸습니다 해서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민원은 공무원 재량껏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의견도 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하다면 합리적으로 이제 이러저러하니 이걸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지방의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떼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은 대단히 건강한 행정에 대한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권한 밖의 일을 무조건 당장 해내라 한다든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폭행이나 폭언을 마구잡이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살아가는 시민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을 대하는 일,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노동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금 배려하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이런 것이 좀 보호돼야지만이, 좀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공무원이 되셨는지? 저는 사실은 먹고 살려고. 예, 많은 노동자들이 먹고 살려고 이제 그렇죠. 그 직장을 정하는데, 저는 사실 원래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름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고 도면을 잘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별로 없어서 먹고 살만하고 좀 덜 위험해 보이고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런 생각에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천후로 많은 보직을 맡으시고 옮겨 다니시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좀 황당하거나 재밌는 사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사연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일이 제가 신규배라서 좀 더 재밌게 느꼈던 일이 있습니다. 2005년도경에 우리 김해시에서 수도 요금을 인상할 때였습니다. 요금 인상안이 시민들에게 공표가 됐는데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사무실에. 반대하는 측에서. 네네. 수도 요금 인상은 누구나 반대하시겠지만 더 반대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했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왜 수도 요금을 올리냐라고 따지시길래 이제 저희가 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도 해야 되고 관로도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도 요금이 적자다 재정이 하시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물장사가 적자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그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다 같이 웃었던, 안 터졌겠네요. 네, 다 같이 웃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처럼 이 사회가 좋은 물을 그냥 끓여다가 바로 쓰는 상태가 아니고, 사실은 산업화 또는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 불순물들이 우리 하천에서 끼게 되고, 그것을 정수해서 각 지방까지 배관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그런 과정들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뭐 보다 좋은 관로를 간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수도 요금은 인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요금이 좀 인상되더라도 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후상수도 이런 것도 교체하는데 비용이 들고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뭐 노후상수도 터졌다 이래가지고 복구하고 네. 다시 또 갈고 네. 그런 것도 다 비용이 예,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공무원 노동조합을 하고 계시는데 하시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뭐 딱 이런 일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점도 발견했었고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볼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이 재난관리기금 예탁을 꼭 전남은행, 농협 같은 그런 은행에 맡겨야 되느냐, 좀 예금률이 더 높은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 맡기면 안 되느냐라고 이제 뭔가 냄새가 나는데. 네, 간부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제 업무라서 그게 넘어왔어요. 근데 그건 뭐 냄새의 문제를 떠나서 아니 뭐 그분들까지 친하고 뭐 친소 관계는 저는 알 바 아니고 사실은 우리 지방 재정 그러니까 지방 공금을 예탁할 수 있는 은행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서로 협약을 맺기도 하고 또한 은행법에 따른 일종 은행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협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간부 공무원들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마디만 했으면 됩니다. 시장님, 그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상 안 맞습니다라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 한마디를 해주는 간부 공무원이 없어서 제가 그걸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하러 다녔었거든요. 각 예금기관을 돌면서 금리가 얼마냐 그걸 비교를 하고 다시 법리 분석을 하고 해서 종합보고서를 올려야 됐죠. 그러니까 정말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 누군가 용감한 간부 공무원 한 분만 있었어도 실무자가 고생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를 제가 겪으면서 이제 노조 간부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